지금 퇴근하고 비가 안 와서 여기 바닷가 한번 나와봤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아요. 바다 쪽에서 바람 타고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해변가에는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낚시. 이 바람이 부는데 파도 장난 아니네. 파도. 우와, 파도 여기까지 바로. 파도가 장난 아닙니다. 안 되겠어요. 이 축축하네. 축축해. 옷이랑 다 이거 축축해지네요. 축축해져. 여기 카메라 바닷물 들어가겠네. 안경이 그냥 뿌얘지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얘져, 안경이. 뭐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뭔 바람이라고 불어. 바람 장난 아니네. 바람도 불고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해가 떴다가 또 바로 비가 왔다가. 보슬비가 내리네요. 퇴근하려고 택시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한반동도 썰렁하네요. 썰렁해. 저녁 겸 안주거리 그런 뭘 좀 사가려고 한반동 한식당에 잠깐 들렸습니다. 혼자서 앉아서 먹기는 뭐해서 포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홍어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일반 홍어가 아니고 홍어 초무침이네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걸로 주문했습니다. 집에 가서 반주로 저녁을 해결하겠습니다. 맞다. 한반동도 오랜만에 나와보네요. 안층에 숙소가 있다 보니까 한반동 쪽으로 자주 안 오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오늘처럼 이렇게 좀 특별한 한식이 먹고 싶을 때 들려보는 겁니다. 푸짐하게 만난 걸로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봐야지. 오늘 저녁은 추어탕, 그리고 수육과 반찬, 그리고 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식당에서 포장해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 추어탕은 얼마만에 먹어보는 건지. 추어탕 좋아하시나요? 추어탕과 수육, 그리고 이거 술, 이거 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태국 술인데 아마 이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지역 술입니다. 지역 자체에서 만든. 색깔이 이쁘잖아요. 분홍색. 오늘은 이 술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안주도 좀 푸짐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먹어볼까요? 코르크마개로 되어 있네요. 향이 달짝지근해요. 이게 린찌라는 과일로 만들어진 거구나. 린찌가 있네요. 린찌로 만든 술인가 봅니다. 그 향이 좀 나요. 색깔이 참 이뻐요. 일본에서 사온 오리온 컵에다가. 향은 달짝지근하니 그 린찌 과일 향이 나요. 너무 단데 맛이 있어요. 술이 아닌 것 같은데. 달아요. 달아. 15도짜리네. 15도. 도수는 15도. 일단 이거 맛을 한번 봐보고 수육도 맨날 찍어서. 쌈을 안 줬네. 맛있네. 이게 근데 수육이 아니고 이거 혓바닥 같은데. 이건 뭐지, 알타리인가? 맛있다. 추어탕 맛은. 추어탕도 괜찮네요. 그냥 먹을만하네.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맛있는 추어탕 맛은 아닌데 그냥 추어탕. 추어탕 같은 거는 베트남에서 이 한국 맛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래도 추어탕 느낌은 납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 비가 와서 나가서 촬영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밖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면서 노가리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다낭 내에서의 이 물가 차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어서 제가 다낭살이 5년 차지 않습니까? 그 5년간 다낭에서 산 경험을 바탕으로 다낭에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뭐 어디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 달 살기에 들어가는 비용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동남아시아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실생활비를 바탕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약 한 2천만 동이 좀 안 되는 비용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 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단순히 이제 자고 먹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는 전화, 전기세 그리고 교통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최소 100만 원 정도가 한 달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술을 즐겨 마시질 않으니까 유흥비로 나가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가끔 이렇게 조금 비싼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는 지인분들 만나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한다든지 뭐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제가 한 달에 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100만 원에서 많이 써야 150만 원이거든요. 맛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물가가 싸니까 한 달 생활비로 조금만 있어도 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현지인들처럼 밥을 먹고 다른 비용들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적은 생활비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지낸다. 그러면 결국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에서 쓰는 거나 여기에서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 외국인들이 주로 먹는 것, 자는 곳, 그리고 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이런 게 다 외국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현지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아요. 많게는 뭐 한 3, 4배까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잔 또 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잠자는 곳.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는 곳이.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이 숙소가 한 달에 600만 동이거든요. 한 34, 5만 원 정도 하겠네요. 한 달 월세가.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안튼 동네거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곳, 많이 찾는 곳이고, 그리고 저쪽 한 다리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판반동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곳입니다. 한국 식당, 한국 마트 뭐 없는 게 없으니까요. 그 판반동과 이 안튼 이 두 곳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여행 온 사람들이 임시로 머무는 이런 임대 아파트 많은 곳이거든요. 이 두 동네의 원룸이나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가 최하 30만 원에서 좀 비싸게는 40만 원 그 이상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쪽으로 가면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오래되거나 이런 건물일수록 좀 더 가격이 더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식도 먹고 베트남 음식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이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800만 동, 보통 한 식비로 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집에서도 해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하겠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가끔 이렇게 술을 한잔 한다든지 지인이나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식당에 가서 뭐 보쌈에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식비가 이제 갑자기 뭉티가 되는 거죠. 한식당에 가서 뭐 한식 안주로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먹으면 기본이 한 못해도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소주도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공과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 전기요금이 만약에 뭐 더위를 많이 타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동안에는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전기세가 한 달에 거의 한 5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신요금은 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 교통비. 교통비도 무시를 못 합니다. 계속 이제 그랩 택시나 이런 택시를 타고 다니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 다낭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택시나 그랩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뭐 오토바이를 렌탈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오토바이 렌탈을 하든 택시를 타고 다니든 한 달에 최소 15만 원, 20만 원 이상은 교통비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숙소, 잠자는 곳, 먹는 것,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공과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비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한,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거든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출되는 비용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유흥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물론 한국보다 유흥비가 적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더 저렴하다는 생각에 더 자주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함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싸서 한 번, 두 번 갈 거, 여기는 싸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최소 비용으로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숙소비로 30만 원. 두 번째, 공과금, 전기세나 뭐 통신료 이런 거 포함해서 10만 원 잡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먹는 거. 이 현지식도 잘 먹을 수 있다는 과정하에 저와 비슷하게 한 40만 원으로 책정을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교통비. 교통비는 뭐 오토바이를 사용하든 택시를 타고 다니든 평균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도 뭐 한 달에 임대료가 보통 한 7, 8만 원에서 좋은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뭐 10만 원 이상도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유류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9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95만 원. 그럼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여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거에서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틀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여가 생활로 지출되는 비용이 2, 3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써봐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아무리 많이 써도 한 15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도수가 있기는 있네요. 반병 정도 먹었는데 이제 막 술 기운이 이제 막 올라오네요. 막 후끈후끈해지네. 많이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좀 계산이 되시나요? 보시다시피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00만 원 이상씩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몇백만 원이 생활비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반주 한잔 하면서 노가리 한번 까봤습니다. 비가 와서 이거 나가질 못하니까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또 비 안 오는 날에는 또 밖에 찾아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 낚싯대랑 낚시 장비를
지금 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낚시 장비가 오면 이제 낚시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혼자 노가리 까고 있는 다낭에서 김아지였습니다. 행감래. 이거 마저 먹고 저는 또 이거 마저 먹어야죠. 맛있어요, 맛있어.